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3경기를 준비했고요. 어제 오늘 경기 좀 좋은 경기 들고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배 쪽에서 좀 위험한 경기들이 여럿 보입니다. 일단은 잘 참고하셔서 베팅하시길 좀 베팅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이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이번 시즌 3승 3무 3패, 홈에서 2승 1무 1패 12위 현재 위치해 있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 3승 2무 4패, 원정 기준 1승 3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한번 보면은 17승 8무 9패, 발렌시아 홈에서 11승 4무 2패로 뭐 전체적으로 발렌시아가 마요르카 상대로 아무래도 옛날에 뭐 마타나 뭐 그런 다비드 실바 이런 데 있었을 때 발렌시아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 전적까지 통합하면은 뭐 발렌시아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요. 어쨌든 저도 이 경기는 마요르카 쪽은 안 봐요. 무승부가 나올 수는 있어도 마요르카 쪽은 안 보는데, 부상자 쪽 보면은 발렌시아는 수비 쪽 풀백 자원들에 좀 불투명자가 있고, 발렌시아 수비 쪽 마요르카는 핵심 쿠보가 역시 결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쿠보 돌아오기 전까지 마요르카 쪽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두 팀 다 최근에는 안 좋습니다. 발렌시아는 9월 12일 오사수나 원정에서 4대1로 오사 원정 4대1로 이긴 거 대승 이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마요르카도 홈에서 간간히 이겨주고 있긴 하나 원정에서 지금 원정 3연패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소시에다드전은 이제 상대 퇴장이 있었음에도 지고 말았고, 마요르카가 뭐 홈빨 있는 팀이라 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같은 좋은 패스를 뿌려줄 자원이 있다곤 하나 약팀의 포지션에서 사실 이강인과 같은 선수가 중요하긴 한데 중요도가 굳이 따지면 떨어져요. 차라리 크랙 역할을 해주고 있는 쿠보가 더 활용 가치가 있고, 한 방에 어떻게 역습해가지고 상대를 뚫고 해줄 수 있는 쿠보가 더 활용 가치가 있고,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뭐 이강인이 뭐 수비가 뛰어나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죠. 어쨌든 볼을 발렌시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강인이 그나마 발렌시아 워낙 안 좋잖아요, 발렌시아랑 사이가. 그래서 뭐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좀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이고, 라일로 마요르카의 이제 핵심 수비가 계속 결장합니다. 이번 시즌 좀 유독 부상이 많아요, 이 선수가. 인저리 프로는 아닌데 뭐 또 다른 수비 쪽에 세들라도 역시나 부상. 키퍼 쪽도 경기력이 안 좋아서 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마요르카 쪽에. 그래서 뭐 누구를 선발 쓴다 뭐 한다 얘기가 많은데, 그나마 마요르카 쪽을 사실 볼 수가 없는 게, 그나마 좀 지난번에 이겼던 레반테전 그래도 최근에 승리가 있잖아요, 발렌시아와 다르게 마요르카는. 근데 그 경기도 사실 레반테가 PK를 얻었는데 날려먹었고 막판에. 그러니까 사실 마요르카가 이겼다, 운이 좋아서 이겼지 뭐 잘해서 이겼다라고 볼 수 없고, 계속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를 뭐 해왔다고는 하지만, 쿠보가 부상이면서 마요르카가 원정이다 라고 했을 때, 상대가 뭐 멀쩡한 팀이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반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원정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 때는 이쪽 볼 수가 없어요. 프렌이라고 해도 그냥 반대쪽,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보가 없을 때는 그냥 반대 보는 게 맞습니다. 발렌시아 승 보고요. 그나마 오늘 정배 쪽에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정배긴 해요. 문제 변수는 그냥 이강인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뭐 레알 마드리드 전에 보여줬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왜냐면 발렌시아랑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대한 그 감정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제 이악 물고 죽어라 뛸 거예요. 그 정도 변수가 있다고 치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강인이 크게 도움 줄 부분은 없다고 보고, 팀의 실점을 막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공격 쪽에서 잘해줘서 득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언오바는 안 봤어요. 원래 언덕 쪽 보려다가 그래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렌시아 승 쪽만 보도록 할게요. 언오반 패스. 두 번째 경기 호펜하임이 지난 경기 이제 쾰른을 완전 박살내면서, 특히나 쾰른이 이번 시즌 약팀이 절대 아니에요. 뭐 유로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중위권 이상의 팀인데, 감독도 좋은 감독을 데려왔고, 근데 어쨌든 호펜하임이 그 팀을 박살내면서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순위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미넨이니까. 1위 홈에서 3승 1패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에른 미넨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 3승 2무 3패, 원정에서 1승 1무 2패로 9위에 현재 위치해 있고, 최근 상대 전적은 4승 1패예요. 미넨 홈 기준.
5년 따졌을 때는 뭐 6승 3패로 의외로 호펜하임이 미넨을 잘 잡았었는데 홈 기준을 따졌을 때 4승 1패. 참고로 역대 전적까지 가져오면은 12승 2무 1패입니다. 홈 기준에서 미넨. 어쨌든 미넨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폰지 여전히 결장하고 고레츠카도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호펜하임은 요즘 너무 좋았는데 아쉽다. 바움가트너 코로나 결장,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려서 결장하고요. 카더라 수비 쪽에 이제 카더라백이 불투명입니다. 기존의 결장 선수였던 뭐 피카치치나 후브너, 마르코 존 다 결장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호펜하임이 아쉽고, 혹시나 지난 경기 이제 쾰르는 상대로 호펜하임이 폭격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그 라인업에서 저 두 선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쾰른을 완벽하게 압도했던 그 라인업이 아니에요 라는 점 일단은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두 선수 뭐 바움가트너와 카더라백 둘 다 이제 수비나 미드 쪽에서 핵심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누수이고, 미네는 이번 경기 나겔스만이 코로나로 결장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나겔스만 감독 코로나로 이제 못 나오고, 아무래도 코치가 대행으로 나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미네는 큰 라인업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워요. 그냥 코치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올 겁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나 고레츠카는 뭐 결정할 걸로 제가 볼 땐 보이고, 아마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있었던 나보리 정도 나올 거고, 고레츠카 자리는 역시나 자비스 쓰겠죠 당연히. 왼쪽에 사네 쪽에 누가 쓸지 모르겠는데 뭐 무시알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나겔스만이 무시알라를 공미 쪽 위치를 선호하는 걸로 봐서는 오른쪽에 나브리, 왼쪽에 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킴미랑 자비처럼 같이 뛰고 미드 쪽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펜하임이 지금 부상자가 많고, 지금 쾰른전은 좋았다고는 하나, 지난주 너무 좋았다고는 하나, 지금 빠진 바움가트너랑 카더라백 빠졌기 때문에 포메이션이나 선수 위치까지 변경될 정도로 좀 공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뛸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인업 쪽으로 아예 좀 포메이션까지 좀 바꾸거나 아니면 선수의 기존에 뛰던 위치까지 변경이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경기 대승을 했으면 이 경기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보고, 해외 쪽에서는 참고로 미네 3골차 이상 승리 봅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 바움가트너 코로나 소식 알기 전까지는 2.5 호펜하임 풀은 갈만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1마인까지 봅니다. 바이에른 미네 마이너스 1연승까지는 보는데, 그 외에 마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챔스 뛰고 오기도 했고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는 3.5 오바보다는 차라리 미는 마인승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배당 대비 이렇게 봅니다. 라이프치 그로이터 피르트, 라이프치가 홈에서 3승 2무 3패, 이번 시즌 3승 2무 3패, 홈에서 3승 1패, 파리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로이터는 1무 7패, 원정에서 4연패 중입니다. 두 팀은 처음 만났어요. 상대 전적이 없고, 바로 부상적 쪽 보면은 라이프치히는 이제 장기 부상자 할스텐베르크 여전히 결장이고, 뭐 클러스터만이나 다니올모, 공격 쪽에 다니올모 결장합니다. 그로이터는 이제 공격 쪽과 미드 쪽에 한 명씩 결장자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 경기 변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원정을 다녀온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이거 하나밖에 변수가 없다. 사실 뭐 라이프치히가 일주일 쉬었다고 치면은 그냥 마인 보고 그냥 분석도 필요 없어요. 상대가 그냥 얘네는 2부 리그라고 보면 돼요. 1부 리그 뭐 거의 최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냥 팀 수준 자체가 그냥 2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부 팀 대 뭐 컵대회에서 라이프치히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약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뭐 지난 시즌만 못하고 있다곤 하나, 나게슬만 나가고 좀 성적이 떨어졌다곤 하나, 홈에서만큼은 약팀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파리 생제르맹전 그렇게 졸전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꽤 뭐 잘했다고 보고, 마지막 두 골을 연달아 먹으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을 지키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경기에는 뭐 쉽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라이프치히 마인승을 보고요. 원정에서도 사실 2무 2패로 부진하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 쾰른, 볼프스, 마인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최소 중위권 이상의 팀들과의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렇게까지 라이프치히가 최악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팀을 상대로 따졌을 때는요. 이 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팀 정도 학살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안드레 실바도 어쨌든 간에 사실 뒷공간 침투 외에 뭐 마무리 뭐 요거 외에 연계나 이런 부분 부족하지만
지난 경기 득점도 했고 뭐 벤치로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1만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봅니다. 빠르게 갈게요.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준비했어요. 뭐 여러 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영상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제 거 보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wolfsburg 홈에서 2승 1무 1패예요. 1패, 전체 성적은 4승 1무 3패 6위를 달리고 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4승 4무, 원정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2승 2무, 지금 4위로 이번 시즌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죠. 상대 전적은 최근 경기만 따졌을 때 3승 3무 2패, 볼프스 홈 기준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박빙의 관계고요. 뭐 역대 전적도 박빙입니다. 하지만 뭐 볼프스부르크는 제가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드필더 쪽에 슐라거, 간판 공격수 베우스트도 결장하고요. 수비 쪽에 은바부, 뭐 보르나우 정도도 불투명으로 보이고 멀티 자원인 게르하르트 역시도 불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좀 많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오른쪽 풀백 이제 퀴블러가 좀 불투명에 떠 있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쪽에 여러 좀 그런 거나 봤을 때 나올 걸로 보이고, 미드필더 슈미트도 시즌 초반 부상으로 못 나오고, 오른쪽 윙어자의 살라이가 이 경기 불투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퀴블러가 부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인후염 감기, 뭐 인후염 뭐 그런 걸로 불투명에 떠 있는 거라 오늘 경기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살라이도 불투명이지만 교체 명단에 포함돼서 슈퍼 서브 역할 정도는 해줄 걸로 보여요. wolfs는 지난 뭐 레드불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3대1 패배. 그러니까 유로파 글쎄요,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계속해서 되는 걸로 보이고, 물론 지난 경기 길라보게가 그때 징계로 못 나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못 나와서 오늘 나옵니다.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당연히 미드필더 쪽과 수비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비형 미드필더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볼 수 있는 볼프스 쪽이 긍정적인 면이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실리적인 색깔이 잘 들어맞으면서 운도 따랐어요. 제가 볼프스 경기 분석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았던 거는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운이 좀 따른 경기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부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아예 계속 못 이길 줄 몰랐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유럽 대항전 진출한 팀들이 무너지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빡빡하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실리적인 색깔을 추구한다는 게 한 끗 한 끗 한 발 한 발이 중요한데,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부진을 겪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의 스쿼드 뎁스로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고, 최근에 프라이부르크가 패배도 없고 최근 흐름 좋고, 이번 시즌 뭐 정우영은 필두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 프라이부르크 프렌 주면은 굳이 프렌을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프라이부르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수비 쪽이거든요. 경기당 실점이 0점대예요. 0점대. 그런 상황에서 베우스도 빠지고, 뭐 볼프스의 은메차가 직전 경기 득점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체력적인 분명 누수가 있다고 봤을 때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2골 이상 뽑아내기 쉽지 않다. 1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도 2골 이상 뽑아내기 쉽지 않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프라이부르크도 충분히 1골 이상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프렌 쪽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렌 쪽. 프렌 쪽을 본다는 쪽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리그에서 수비가 좋은 두 팀끼리 만났어요. 최소 실점 팀, 그리고 최소 실점 한 3, 4위 정도 될 거예요. 볼프스가 어쨌든 수비가 좋은 팀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언더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골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오바가 난다면 저는 오히려 프라이부르크 쪽이 2골 이상 넣으면서 오바가 날 거로 보긴 하기 때문에 둘 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몇 번째 경기죠? 5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크펠 이번 시즌 1승 5무 2패로 홈에서는 1승 3무,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요. 14위에 위치했습니다. 뉴캐슬은 아직 첫 승이 없죠. 3무 5패, 원정 기준 1무 3패로 강등권. 당장 오일머니를 쓰기 전에 강등부터 걱정해야 되는 뉴캐슬이고, 상대 전적은 3승 2무 3패. 최근 크펠 홈 기준에
홈기준 1승 2무 1패. 상대 전적은 의미가 없다. 왜냐? 뭐 박빙이라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팀이에요. 다른 색깔의 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의미가 없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결장했던 팀 내 핵심 크랙 윌프레드 자아가 복귀합니다. 그 외 장기 부상자들은 여전히 결장. 바하가 복귀한다는 점 그래도 꽤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 뭐 좋은 부분이고, 뉴캐슬은 존주 쉘비가 지난 경기 삽질해가지고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출전 정지. 복귀하자마자 퇴장당하면서 출전 정지고, 크리스탈 팰리스 쪽 말씀드리면은 비에이라 감독 부임 이후에 사실 비에이라가 뭐 그전에 프랑스 쪽에서 감독 경험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에 부임하고 우리 수비 축구 안 한다, 이제 공격 축구로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이 말만 듣고 저렇게 하고 결국엔 나중에 골 왕창고 계속 쥐다가 수비 축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결과 대비로 봤을 때는 경기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아직까지 1승밖에 없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의 브라이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비록 1승밖에 없지만 운이 좀 안 따라줬던 경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아스날전도 버저비터 먹으면서 비겼고, 근데 어쨌든 불안한 점은 수비예요. 그러니까 실점을 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운도 안 따라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뒤쪽에서 빌드업 하다가 자꾸 패스미스나 여러 뺏겨가지고 어이없게 실점하고, 그러다가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결국엔 동점 만들고 비기고,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수비적으로 분명 좀 불안한 요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있습니다.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스쿼드 뎁스에서 조금 공격 축구를 하기에는 수비적인 후방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안정감이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고, 앞선에는 뭐 자아 같은 확실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 쪽에서는 괜찮지만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고, 뉴캐슬 쪽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브루스 감독이 경질됐어요. 그래서 그레임 존스라는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저는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봐요, 일단은. 근데 사실 뉴캐슬이 그렇게까지 수비 축구를 하지 않았고, 저는 처음에 이 경기 브루스 감독이 계속 이어갔다면은 오바 쪽을 먼저 봤을 것 같은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적인 불안도 있고, 뉴캐슬이 칼럼 윌슨이 또 복귀해가지고 지난 경기부터 바로 시동을 걸기도 했고, 그래서 양 팀 다 최소 한 골씩은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득점까지 뭐 분명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기는 걸 원하고, 뉴캐슬도 지금 당장 강등을 면해야 돼요. 돈으로 쓰려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을 목표로 한다면 오바 쪽이 먼저 보였는데, 어쨌든 이 감독 대행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버티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다음 감독한테 바톤 터치를 하기 전까지 버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뉴캐슬이 수비적인 경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오바 쪽이 좋아 보였다고 처음에는 좀 애매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팰리스 쪽 승을 저는 봅니다. 팰리스 쪽 승을 보는데 배당이 낮아요. 좀 제가 그래도 한 1.9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1.7대로 좀 낮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 대비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승이냐 프레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승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캐슬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그래도 경기력이 괜찮고 자아까지 복귀한다는 점 감안했을 때 크펠 쪽을 보는 게 맞다. 오박 쪽도 뭐 괜찮아 보이고, 둘 다 막 엄청 좋아 보인다까지는 아닌데 보라면 이렇게 볼만한 경기입니다. 넘어가고, 에버튼 대 와포드. 에버튼은 4승 2무 2패, 홈에서 3승 1패, 8위. 베니테즈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와포드는 2승 1무 5패. 생각보단 괜찮아요. 2승이나 했어요, 와포드가. 원정 기준에 1승 3패로 16위. 뭐 리버풀한테 박살나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꼴찌여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뭐 가져갈 경기들 가져가면서 16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4승 1무 2패. 에버튼 홈 기준 3승 1무로 와포드 상대로 그래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 에버튼은 히샬리송이 복귀해요. 에버튼 상당히 그래도 계속 차포 떼고 칼버트 류인 히샬리송 떼고 차포 떼고 경기를 해왔던 에버튼인데, 최근에 복귀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칼버트 류인도 뭐 부상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컨디션 쪽 문제로 못 나올 거라고 해외 쪽은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쿠레 결장. 두쿠레 에버튼의 이번 시즌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인 선수가 두쿠레입니다. 저는 결장하고 수비 쪽에 예리미나까지 빠집니다. 물론 대체자는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예리미나가 나오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대체자는 있긴 해요. 뭐 홀게이트나 뭐 얘들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킨이나 뭐 이런 애들. 어쨌든 와포드는 조슈아 킹이 돌아오고요. 공격 쪽에 돌아오고, 수비 쪽에 이제 결장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페메니아도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등에 좀 유력한 후보로 자리하고 있는 와포드인데, 그나마 좀 와포드 쪽에 다행인 게 명장이죠. 라니에리를 데려왔어요. 산프도리아에서 이제 이번 시즌 쉬고 있다가 와포드가 이제 자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라니에리 데려오면서 어떻게든 잔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리버풀전은 5대0 완패했고요. 에버튼은 이번 시즌 말씀드린 대로 베니테즈를 데려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저는 두쿠레가 빠진 레버쿠젠이래. 에버튼이 1.49는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너무 낮지 않나? 두쿠레 빠졌는데 얘 빠지면은 이제 걔 누구야? 어린 놈 톰 데이비스, 걔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와포드가 수비 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펼치면은 톰 데이비스가 물론 좀 날쌔고 뭐 그런 면은 있지만 피지컬적으로 분명히 약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쪽의 미드필더인 이제 알랑도 사실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는 선수지 두쿠레처럼 좀 앞쪽으로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능력은 부족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레이가 볼을 받아야지 에버튼이 잘 풀리는데, 그레이 쪽으로 볼이 쉽게 연결되지 않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외로 에버튼이 좀 똥줄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진다 이런 건 아닌데 1.49 치고는 이거 진짜 막판까지 좀 똥줄이 나오는 경기가 나올 걸로 보여서, 특히나 뭐 히샬리송 복귀한다고 해도 뭐 사실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상대를 흔들어주는 유형이지 칼버트 리우만큼 뭐의 득점력을 보유한 선수는 아니고, 선발로 뛸지도 일단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정배 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보고요. 2.5개 좀 언더 볼게요. 0대0 내지 1대1이 좀 나올 만한 경기가 아닌가. 뭐 당연히 목에 칼이 들어온 다음에 에버튼 찍겠는데, 만약에 이 경기 틀리면 죽는다 그럼 에버튼 승 찌를 것 같긴 해요. 목숨이 달려있으면은. 근데 1.4 이게 배당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1.49 받고 에버튼 안 가요. 지금 두쿠레 빠졌고,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상황에서 미들필드 핵심 빠졌지, 공격의 핵심 빠졌지, 수비 핵심 빠졌지.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에버튼 주력으로 가는 경기가 아니라 그냥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리즈 대 울버햄튼, 복귀자들이 많은 경기예요. 리즈는 1승 3무 4패, 홈기준 또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추려 볼게요. 17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요. 울버햄튼 4승 4패, 극과 극입니다. 남자의 팀. 원정은 3승 1패 10위에 위치해 있고요. 상대 전적이 울버햄튼이 4전 4승입니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양팀 복귀자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말씀드리면은 리즈의 하피냐, A매치 이후에 피로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제대로 선발로 뛰거나 뭐 복귀하고요.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도 일단은 복귀했어요. 근데 선발 가능성은 좀 봐야 돼요. 워낙 리즈에서 중요 자원이라 무리 안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복귀는 했다. 그리고 수비 쪽에 아일링이나 뭐 핵심 공격수 벤포드, 핵심 수비수로 리즈가 승격하면서 데려왔지만 인저리 프론이 되어버린 로빈 코우 여전히 결장하고, 이 세 선수 모두 선발 기회를 좀 많이 받았던 수비자원 피로포도 결장합니다. 울버 같은 경우는 뭐 트링캉 코로나 격리에서 이제 복귀하고, 라울 히메네즈도 지난 경기 이제 A매치 피로도 때문에 교체로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선발 출격할 걸로 보입니다. 거의 풀스쿼드라고 보면 돼요. 울버는 이렇게 되면 뭐 히메네즈가 중앙 공격 자원에 서고, 뭐 아다마 트라오레나 황희찬, 뭐 트링캉 등 이제 측면 공격 자원에서의 선택지가 많아진 울버햄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서 부진한다?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의 옵션이 많아진 상황이고, 저는 이거 그래도 울버 프렌 주면 울버 프렌 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뭐 칼빈 필립스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피냐가 복귀했다곤 하나 오히려 좀 울버햄튼 쪽에 가용 자원이 많아졌고, 지난 경기 또 이제 2대0을 3대2로
으면서 분위기도 확실히 올라왔는데 뭐 굳이 지금 리즈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거 프렌 주면 이거 프렌 안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력 면에서 리즈가 더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쉽게 프렌을 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사우스햄튼 대 번리. 사우스햄튼 이번 시즌 좀 부진해요. 1승 4무 3패. 홈 기준 1승 2무 1패 15위에 위치해 있고요. 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탱이가 같죠. 1승 3무 5패. 원정 기준 따졌을 때도 1무 3패 거의 전패. 강등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다. 상대 전적은 박빙. 사우스햄튼은 참 아쉬운 게 워드 프라우스가 지지난 경기였나? 어디였지? 첼시전에 퇴장 당하면서 출전 정지. 다이렉트 레드여가지고 오늘도 못 나옵니다. 출전 정지고. 뭐 스테펜스 뭐 결장. 아담스가 그나마 좀 부상 회복했다는 소식인데 얼마나 공격 쪽에서 좀 활약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너무 요즘 사우스햄튼 공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버리는 벤미가 복귀했다는 소식이고 수비 쪽이 그래도 좀 힘이 실리겠죠. 코로나에서 아무튼 복귀했습니다. 비드라가 불투명, 테일러도 불투명. 아무튼 조금 워드 프라우스 빠진 거 말고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온 상태에서 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팀 다. 뭐 암스트롱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공격수 암스트롱 말고 미드필더 암스트롱이에요.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사우스햄튼 워드 프라우스랑 같이 뛰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분석을 이어가면은 사우스햄튼이 압박은 상당히 좋아요. 앞선에서의 전방 압박이나 미드필더가 잘 싸워주고 있어요. 쉽게 득실점하지 않습니다. 첼시전도 사실 뭐 첼시한테 마인을 줬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기로만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이거 비기구나, 프렌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뭐 강팀과도 잘 싸우고 아무튼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압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 쪽에서의 부진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경기 뭐 리즈전 1대0으로 이겼지만 리즈가 다 빠져 있었고 사실 1대0으로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더 넣었어야 됐어요. 그만큼 리즈가 다 빠졌고 압도적인 경기를 했는데 득점이 안 터지는 부분은 좀 불안 요소이고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사우스햄튼이 지금과 같은 압박의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번리가 이번 경기 무득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사우스햄튼이 득점하냐 마냐의 쪽으로 좀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간에 상대가 벌리기도 하고 스튜어트 암스트롱도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워드 프라우스만 사실 있었으면 그냥 사우스햄튼 주력감으로 보고 끝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어쨌든 벌리가 지키면서 경기를 할 건데 그걸 뚫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나 한 골을 먹게 된다면 사우스햄튼이 2골까지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승부나 프렌 쪽을 보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이 초반에 그래도 좀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수준의 압박을 보여주면서 좀 그래도 승점을 따가는 경기들이 저는 앞으로 그래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나 벌리와 같은 팀들은 또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승 보고요. 2.5 기준 언더 햄무까지 봅니다. 1대0 승, 지난 리즈전과 같이 1대0으로 이길 것 같고 뭐 사실 마인이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8번째 경기였고 9번째 카디스 대 알라베스. 요 경기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뭐 볼만한 게 없죠. 둘 팀 다 이제 거의 강등이 좀 유력한 팀이고 카디스는 그래도 1승 거두면서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어요. 1승 3무 2패 15위에 위치해 있고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그냥 강등이에요. 사실 원정 전패 3패 19위. 카디스는 이제 미드 쪽에 장기 부상자가 있고 알라베스는 풀라인업이에요. 근데 너무 안 좋죠. 사실 뭐 루카스 페레스도 뭐 나갔고 전력적으로도 안 좋고 성적도 드러나고 있고 특히나 원정 경기 전패라는 점을 봤을 때 좀 불안하긴 하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2경기 연속 무실점. 그래도 저는 카디스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딱히 분석이 안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 언더고 저도 그냥 그렇게 보려고 가져온 경기입니다.
무승부 언더. 이거를 뭐 오바 보거나 다른 쪽으로 보기에는 저는 충분히 무리수가 있다 보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무승부 언더 쪽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소올로 베네치아. 사솔로는 이번 시즌 2승 2무 4패, 홈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승 1무 2패로 14위에 위치해 있고, 베네치아 역시도 2승 2무 4패, 원정 기준 1승 1무 4패 16위. 처음 맞대결입니다. 양팀 같은 경우는 처음 맞대결을 하는 거고, 사솔로는 뭐 오비앙도 포함해서 사이드 쪽 공격 자원인 보가도 결장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누수이고, 베네치아는 공격 쪽에 뭐 데니스 존슨 결장하는데 이 정도는 크게 뭐 별거 아니라고 봐요. 사솔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쉬웠죠. 제가 뭐 무승부 쪽 예측하고 오바 쪽 봤는데 다 잡은 경기를 이제 제노아한테 거의 버저비터를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베네치아는 피오렌티나의 퇴장에 힘입어서 홈 첫 승을 거뒀습니다. 퇴장 안 당했어도 베네치아가 프렌 정도는 해줄 만한 경기였어요. 피오렌티나 상대로 상당히 잘 풀었고, 제 생각에 이거 사솔로 배당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베네치아가 못하긴 하는데 사솔로가 1점 너무 낮아요. 이거는 아까 에버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만 높았으면 뭐 사소 승보고 넘어가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배당 대비 뭐 사소 승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텐데 승배당이 너무 낮은데 이거 정배 결국 주력 정배거든요. 1.5대니까. 베네치아가 최근 수비도 괜찮아 보이고, 지난 경기 어쨌든 피오렌티나라는 강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사수올로한테 학살당할 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수올로가 어쨌든 감독이 계속해서 좀 삽을 좀 푸고 있는 거고, 라인업 대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맞아요. 라인업은 괜찮은데 감독이 좀 능력이 없다라고 보이고, 저는 무승부 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베네치아가 좀 사솔로 상대로 좀 선전을 이어갈 만한 경기를 보이고, 사솔로는 이 감독을 어떻게든 갈아치우든가 하지 않으면은 스쿼드 대비 성적이 좀 계속해서 안 나올 걸로 봐요. 어느 봐도 오히려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언더 쪽이 있다고 봐요. 이 경기도 아까 레버튼 경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주력감으로 어떤 오바나 뭐 사솔로 승을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근할 만한 경기로 보이고, 아니면 프렌이나 뭐 언더나 접근할 만한 경기로 보이고, 좀 주력으로 뭐 오바 뭐 사수 승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그냥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이나 그냥 역배잡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기가 아닌가 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엘체 대 에스파놀. 몇 번째 경기죠? 11번째인가? 에스파뇰. 엘체는 2승 3무 4패, 홈에서 1승 3무 14위,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이름값 대비로는 상당히 괜찮죠. 에스파뇰은 3승 3무 3패, 원정에선 안 좋아요. 다만 페루 역시 까탈루냐 홈빨이 있는 팀이고, 뭐 엘체 같은 경우는 뭐 디에고 곤잘레스 결장하고, 에스파뇰은 또 결장자가 있습니다. 중미 쪽에 결장자가 있고, 사이드백 쪽에서도 불퉁의자가 있는데, 이 경기도 아까 전의 경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똥대똥 경기에서 이제 카디스 알라베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언더프렌 쪽을 볼만한 경기인데, 뭐 딱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언더는 좀 불안해 보여. 언더 배당 대비 안 좋다. 이거 언더는 저는 배팅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언더 찍을 바에 프렌 찍는 게 맞다 생각해요. 어쨌든 엘체도 그렇고 한 골씩은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에스파뇰도 득점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이 팀들이 아예 마탱이 같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나 어쨌든 홈빨이 있긴 하지만 에스파뇰이 경기력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엘체도 뭐 지난 경기 라요한테 2대1로 패배하긴 했으나 제가 득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물론 무승부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햄무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오바가 엘체의 득점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바가 나왔었고, 이 경기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해서 뭐 한 골씩 주고받고 추가골이 이후에 나와도 크게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서 언더 배당 대비로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에스파뇰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물론 엘체도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이길만한 사이즈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엘체 승 볼 바에는 햄무 찍는 게 맞는 경기고, 어쨌든 에스파뇰 프렌
별다른 그게 없는 경기다. 다만 언더 쪽을 보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경기 라고 봅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엘체한테 뭐 마인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뭐 이거 혹시나 엘체 승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엘체 승 쪽을 보시는 분들 그냥 햄무 찍는 게 맞는 경기예요. 물론 저는 에스파뇰 프렌츠 괜찮아 보입니다. 프렌 에스파뇰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짧게 르바흐. 헤르타도 남자의 팀이죠. 승 2패. 이번 시즌 전 경기 오버 헤르타 베를린이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3승 2무 3패. 원정에서 1승 3패로 부진해요. 지난 시즌 대비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글라드바흐인데, 상대 전적은 박빙입니다. 일단은 이 경기 저는 2.5 기준 오바 먼저 볼게요. 보고 시작할게요. 그냥 오바만 봤는데 오바를 보고 시작할게요. 부상자 쪽은 이제 헤르타는 공격 수비 미드 한 명씩 빠집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샬케에서 데려온 세르다, 샬케 상당히 뭐 이름값 있는 선수고, 샬케가 잘 나갈 때 그래도 잘했던 선수예요. 가 이제 데려와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르타 베를린이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 글라드바흐는 이제 라이너, 뭐 크라머 같은 애들이 못 나오고, 공격 쪽에 튀랑도 계속해서 못 나오다가 이번 경기 복귀는 했는데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튀랑 같은 경우 왼쪽 풀백인 벤스바이니도 복귀는 했는데 뭐 몸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해본다고 하는 소식이고, 자카리아도 몸 상태에서 체크를 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라드바흐 쪽은 지금 좀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나올 수도 있고 뭐 최소 교체 명단까지는 다 가능해 보이는데 선발 출격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인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난 시즌 스쿼드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글라드바흐지만 여러 선수들의 부상과 몸관리 실패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래도 엠볼로랑 슈틴들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뛰고 있고, 자카리아도 오늘 경기 불투명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근데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참 걱정인데, 어쨌든 헤르타도 계속해서 수비 쪽에 불안감이 있고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메는 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력 있는 선수들이 있고, 튀랑도 어쨌든 복귀를 했긴 했잖아요. 벤치 쪽에서 뭐 나온다면은 불안한 헤르타의 수비를 공략할 수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뭐 원정 경기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걸립니다.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전 의외로 1대0으로 승리한 경기 외에 전 경기 실점 중이고, 충분히 오바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승패를 따지자면 굳이 보면은 뭐 글라드바흐 쪽이 낫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글라드바흐 승도 보긴 볼게요. 그리고 햄무 쪽 차라리 배당 대비 이게 낫다고 저는 보긴 봐요. 아니면 그냥 오바 쪽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괜찮아 보여요. 마지막 경기 볼로냐 대 AC 밀란. 볼로냐 이번 시즌 괜찮습니다. 3승 3무 2패, 홈기준 3승 1무 8위에 위치해 있고요. AC 밀란 7승 1무, 원정기준 3승 1무 2위. 상대전적 1무 7패로 AC 밀란이 압도적인 우세에 있는데, 하지만 볼로냐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 경기력도 순위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AC 밀란은 지금 부상자도 상당히 많은데, 골키퍼 매냥도 부상이고, 측면 수비 자원인 플로렌지나 뭐 테오 에르난데스 상당히 중요 자원이에요. 특히 테오 에르난데스는 제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수비 자원이긴 하지만 공격 쪽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선수예요. 얘가 안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AC 밀란 공격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근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뭐 리버풀의 아놀드 뭐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 왼쪽이지만 뭐 로버트슨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어쨌든 상당히 AC 밀란 입장에서는 아쉬운 전력 누수고, 브라임 디아스도 코로나 결장, 이번 시즌 주전으로 발돋움했는데 결장합니다. 지난 포르투 원정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체력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AC 밀란이고, 그때 그리고 포르투 원정 가서 진짜 못했어요. 브라임 디아스 대신 나온 크루니치 부상 복귀해가지고 지난 경기 대신 나왔는데 역시나 부상 복귀기도 하고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없는 상황에서 레앙이 있는 왼쪽 라인도 역시 테오가 빠지니까 별다른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비 쪽에 보니파지가 빠진 거는 분명 볼로나 쪽에 누수긴 해요. 수비 쪽에
어쨌든 누수가 있긴 하지만 AC 밀란의 공격도 분명 누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이거 체력적인 문제와 기타 빠진 선수들을 고려했을 때 AC 밀란 승을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경기 아닌가. 승 갈 바에 차라리 햄물을 보는 게 맞아요. AC 밀란이 마엔 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경기. 애초에 저는 AC 밀란 승을 안 보고 볼로냐 프렘 봅니다. 볼로냐가 잡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무승부한 승도 있지만 잡을 수도 있어 보여서 저는 프렌을 보고요. 진짜 믿을 거는 제가 볼 때 질라탄밖에 없어요. 진짜 질라탄이 화를 내가 어떻게든 해볼 만한 좀 경기인데 어쨌든 AC 밀란 일반승은 없는 배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햄무 아니면 프렌이라고 봤을 때 프렌 찍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볼로냐를 만나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부상자들도 많고 체력적인 누수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이거 제 생각에 테오 복귀하거나 브라임 디아스 코로나 복귀하기 전까지는 AC 밀란도 조금 쉽지 않은 경기를 계속 할 걸로 보여요. 체력적인 문제와 핵심 자원들의 결장 볼로냐 프렌 여기까지 보고 오늘 경기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있고요.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 제가 정배 쪽에서 좋아 보이는 경기 몇 경기와 불안해 보이는 몇 경기를 총 정리해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베팅하시길 좀 기원 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고 위험해요. 은근히 위험한 경기들 많고 그나마 정배 쪽 본 경기들도 좀 1.7대나 8대 높은 정배들이고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좋은 경기를 확실한 경기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불안한 경기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물론 어제처럼 귀신같이 다 정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내일 더 좋은 경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주력감으로 말씀드릴 경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